안녕하세요. 취업준비 즐겁게 합시다. 인싸담사 제이콥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다들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 직무 토크쇼, 토크 콘서트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요, 이렇게 영업, 그리고 해외 영업 현직자 모셔서 직무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좀 떨리실 텐데, 네, 편하게 후배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채팅창에 궁금하신 내용들 질문 달아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선호 대리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해외 영업에서 5년차 근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태경 에코에 10년째 영업을 근무하고 있는 임기창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팀원이의 강민수 선임이라고 하고요. 5년 차입니다. 저도 영업관리직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해외 영업, 그 다음에 영업, 이렇게 영업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우리 현직자분들과 함께 하시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 있으면 앞에 말머리를 좀 달아주시면 좋겠어요. 해외 영업이요, 그리고 영업이요, 이렇게 달아주시면요. 제가 질문을 다시 전달해 드릴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그 영업이라고는 하지만 회사마다 조금 다를 수 있고 해외 영업이라고 하지만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내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해외 영업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B2B 쪽 이제 반도체 장비 관련 이제 영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겟은 중국 쪽이고요. 저희가 이제 OLED 반도체 중 생산되는 장비에 관련 이제 중국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파트로 진행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신규 사업 관련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국내에서 유지하고 있는 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을 영업하는 것이 아닌 중국 쪽의 새로운 고객사를 발굴하고 고객사에서 이제 에이전트와 컨택을 연결해서 이제 영업을 진행하고 제안서를 제출하는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환경 쪽 분야의 사업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되는 불산 폐수나 아니면 열병합 발전소, 소각장 등에서 나오는 좋지 않은 증기들, 썩스나 넉스들을 중화 처리해서 제거하는 약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저희는 8시 반까지 출근을 하고요. 네. 오전에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일단 메일 열어보기입니다. 제가 잠자는 동안에도 고객이 일을 하고 있으면 저한테 메일이 오니까 그 메일 가지고 급한 업무 처리하고 원래 제가 가지고 있었던 업무에다가 플러스 새로 어떤 업무를 집어넣어야 될지를 해서 스케줄 조정해서 하루 일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은. 네, 저는 팀원이에서 택시 사업 팀에 속해 있습니다. 택시 사업은 사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전국에 이제 택시 사업에 택시 차량이 있잖아요. 그 안에 택시 결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결제라든지 요새는 이제 호출을 했을 때 자동 결제도 이루어지는데 그런 모든 결제에 관련된 어떤 사업적인 분석이나 영업직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오전에 당연히 어제 일어난 매출에 대한 부분들 분석하고 있고 오후에는 영업직들을 어떻게 지원할 건지에 대해서 좀 전략적으로 고민하는 회의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우리가 영업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봐야 될 게, 그 영업직의 고객은 누구인지, 고객이 되게 여러 명일 것 같아요. 단순히 제품을 사는 고객만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협력업체들도 고객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고객들을 한번 나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고객들한테 제공되는 서비스나 과업들, 내가 해야 될 것들은 어떻게 있는지, 조금 취업준비생들을 위해서 좀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씩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장비 쪽이라서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일단 조금 더 접근을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국내에서는 제가 하고 있지 않지만은 국내 쪽은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거의 메인인 고객사고요. 중국에서는 이제 요즘 뉴스에서 좀 봤을 수도 있을 거예요. BOE라던가 아니면은 TMR라던가 이런 이제 중국의 크게 OLED 업체들이 주요 고객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일단 이제 국내 영업이랑 조금 비슷하지만 좀 다른 점은 해외 영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신규 매출 창출원이 거의 메인입니다. 국내에서 이제 탄탄한 기반을 잡혀져 있기 때문에 또 다르게 어떻게 돈을 벌까 하는 것이 이제 저희가 해외 영업들이 하는 역할인데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국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제 회사 소개서라든지 기획서 제안서들을 중문화를 다 시키고, 중문화를 하면서 이제
해당 문화에 맞게 또 바꿉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한국에 맞는 제안서랑 이제 설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중국 고객사가 이해하기 쉽게 중국화된 작업과 문서를 진행해서 PPT나 자료, 실적표 모든 것을 만들고 이제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제 고객사 컨택을 하면서 1차 미팅, 2차 미팅, 3차 미팅, 그 다음에 이제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제 견적을 내고 이제 수주를 하게 되면은 마지막에 이제 수출이나 그리고 매출 인식까지 사실 해외 영업 같은 경우에는 좀 손이 많이 가는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처음부터 이제 수출에 이제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우드 패킹이라든지 이런 디테일한 장비 포장이나 해운 운송 이런 것까지 관여가 돼 있어서 좀 크게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드 패킹이라고 하면 나무 상자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장비를 이제 나무로 포장해서 내보내야 네.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냥 박스는 아니겠죠? 네, 그렇죠. 예, 간단하게 하는 일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객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고객한테 어떤 과업들을 하고 제공해 주는지. 고객이라면은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아시는 저희 물품을 사주시는 모든 분들을 저희는 고객이라고 하고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B2B 영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보통 큰 법인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 거래처, 그리고 신규 거래처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신규 거래처보다는 기존 거래처의 그 약품 구매를 담당하는 담당자분이 주요 고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영업을 하게 되면 좀 팁을 드리자면요.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저희가 해주는 게 아니라 같이 끌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에 저희 약품을 쓰고 있을 때 저희가 그분들한테 제안하는 게 단가 이런 측면이 아니라 그분들이 회사 내에서 입지가 좀 바로 설 수 있게 우리 제품을 썼을 때 좀 잘 되더라. 그분들이 우리 제품을 추천했을 때 회사에서 좀 더 엄지시켜줄 수 있게 저희가 뒤에서 서포트 해주는 것도 하나의 영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갑자기 네네. 끼어들어서 죄송해요. 네. 엄지척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드립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요. 최근에 모 기업체의 부장님이 이제 전체 팀장을 잡으셨습니다. 그랬는데 기존에 계시던 분이 다른 약품을 썼는데 저희 약품을 이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그분이 이번에 이제 그 회사 내에서 CEO나 그 분들한테 이제 시험대에 오른 겁니다. 그 팀을 잘 꾸려갈 수 있을지. 그러면은 저희가 거기에 맞게끔 그 현장에 가서 설계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약품을 사용하실 때는 요거를 꼭 주의하셔서 하셔라. 그러면 저희가 이 정도까지는 탱크 같은 것도 지원해드리고 하겠다라고 하면요. 일단 기본 약품 사용했을 때보다는 단가도 저렴하고 훨씬 더 효율이 좋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분이 저희 약품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그 회사 자체에다가 성과를 올려주게 된 셈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이제 앞으로 저희하고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윈윈 되는 방법이 좋네요. 있습니다. 혹시 또 고객들한테 제공되는 다른 서비스들이 있나요?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건데요. 저희가 이제 품질이 되게 안 좋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잠깐 일시적으로 안 좋았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회사 내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근데 그 회의 때 저희 약품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신 그 보고 드릴 문서를 작성을 해서 넘겨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그쪽 전체 공장장님이신데요. 그 위에 사장님하고 회장님들 오셨을 때 내가 충분히 조리 있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권해드리면요. 그분은 거기서 좀 더 윗분들한테 엄지척 대고 다음에 품질이 안 좋았었어도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전화 오신 다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도 좀 연락도 받았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 익명이라는 아이디를 갖고 계신 분이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영업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냥 판매, 그러니까 고객사를 찾아가서 PT를 하고 우리 거를 판매를 하고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뒤에 일들이 상당히 좀 많이 굉장히 있네요. 많죠. 네. 지금 엄지척 할 수 있도록 그 서포트 해주는 역할도 좀 포함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 좀 이따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좋겠고요.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면요, 여러분 어려운 거 있으면 한번 직접적으로 물어보셔도 돼요. 제가 계속해서 물어보시면 제가 알아서 잘 질문해 드릴게요. 네. 네, 저희 쪽에서 고객이라고 하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물론 이제 택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택시 회사, 그리고 기사, 또 승객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 주위에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거든요. 예컨대 뭐 지자체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조합이 될 수도 있고, 단체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이 다 저희의 고객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옆에 계신 이제 현직분께서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영업이라고 하는 게 파는 건데
그 파는 거를 어떻게 가치를 전달하느냐, 마케팅적인 사고가 상당히 필수적인 요건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영업과 마케팅 이렇게 하나 묶여 있는 것도 이 두 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마케팅적으로 결국에는 엔드 유저, 즉 택시에서는 당연히 승객이 되는 거겠죠. 승객들한테 우리가 어떤 편리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가장 근본적으로 돼 있다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맞는 어떤 가치를 저희가 그 대상에 맞게끔 전달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하시는 일로서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해 주시자면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홍보가 될 것 같아서 근데 홍보하시는 겁니다. 다 이게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예. 저희가 이제 페이먼트 사업을 한다라고 초도에 말씀드렸는데 네. 저희가 또 호출 앱 서비스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K사, 예. 뭐 T사, 예. 뭐 그런 예. 거 쓰듯이 네. 저희도 이제 뭐 온다라고 하는 하나의 앱 서비스가 있어요. 온다. 네. 자신감 있게 얘기해서 괜찮습니다. 네, 티머니 온다입니다. 티머니 온다를 사용해 주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런 서비스가 있거든요. 근데 이 서비스가 결국에는 우리 이해관계자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는가? 결국에는 서울에서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서울 시민들이 아주 저렴하게 효과적으로 시간대에 관계없이 승차 거부 없이 택시를 쓸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저희는 항상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서울시에도 얘기해서 뭐 규제가 있으면 좀 풀어달라. 조합이나 어떤 운수사에서도 저희한테 좀 지원해달라. 그리고 기사님들한테도 이게 궁극적으로 기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일정 부분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해드리고 있습니다라는 각각의 이해관계자에 맞는 가치를 저희가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영업직, 영업관리직들이 함께 가치에 대해서 토론하고 영업 현장으로 이제 나아가는 거죠. 지금 하시고 계신 영업 범위는 상당히 높네요. 네, 진짜 진짜 높습니다. 총 마케팅의 영역이 다 포괄된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예. 좋습니다. 자, 그 중간에 질문이 하나 들었어요. 우리 장경찬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해외 영업 선배님께 질문을 드린대요.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후, 바로 입사한 다음에 주된 과업이 뭐였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다른 선배님도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문과생인데요. 근데 이제 입사를 하게 된 게 반도체 장비 회사에 와가지고 사실 처음 시작부터는 일단 장비에 뭐 장비까지 갈 필요도 없고 나사 자체도 뭐 잘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교육을 일단 받으면서 이제 좀 더 첫 번째가 이제 해당 산업군의 이해를 하는 게 제일 우선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신입사원 때는 누구보다 빨리 이 산업군을 빠르게 이해를 한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영업을 진행할 것인가 파악을 하는 거고 이제 해당 사업을 좀 더 이해를 하면은 해외 영업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존에 유지하고 있는 고객사들을 관리하는 것. 그러니까 저희 제품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서 뭐 유지 보수나 아니면 어떤 제품을 바꾼다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기존 가지고 있는 거래처를 관리하는 것. 두 번째는 해외 영업의 거의 뭐 90% 이상이 하는 것들인데요. 새로운 고객사 신규 매출 창출, 새로운 고객사를 만나가지고 저희 회사의 장점은 요거고 경쟁사 대비 장점이 이거기 때문에 꼭 써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런 주요 업무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은 해당 산업군이나 해당 장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향후 해외 영업을 생각하시게 되고 이제 들어가시게 되고 하고 싶어 한다면 해당 언어로 어렵겠지만 해당 언어로 해당 업무를 빨리 파악하고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해외 시장에 대한 이해도도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네. 그 어떻게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 오래 유학을 해가지고 이제 중국어를 하는 편이어가지고 당시 취준생일 때는 이제 해외 영업 쪽이랑 마케팅 쪽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를 하기 때문에 이제 운이 좋게 다가와서 해외 영업을 하게 됐고요. 사실 요즘은 이제 언어에 대한 요구는 있지만은 저처럼 이제 뭐 중국에 10년 이상 있었다 이런 사람들을 아니어도 해외 영업에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거래관리처라는 게 기존적인 스피킹만 할 수 있으면은 비즈니스 영어라는 게 저도 똑같이 아무리 언어를 유창하게 해도 와서 결국엔 다 새로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새로 배워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업무적으로 얘기하는 비즈니스 언어랑 이제 통상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이랑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언어에 조금이라도 자신이 있으면은 도전해보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실 근데 언어가 자신 있으면 도전하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대부분 언어에 자신이 없어요. 근데 옆에서 보시면 네. 그 어느 정도 해야 좀 도전해볼 만한가요? 일단은 도전해볼 수 있는 기본적으로는 비즈니스 언어까지는 아니어도 네. 신입사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간단히 커뮤니케이션 정도만 할 수 있다면 본인이 노력한다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거 팩트 체크를 좀 해볼게요. 네. 다녔던 회사에 지금 뭐 현직자님께서는 선배님께서는 중국에 살다 오셨지만 네. 이렇게 원어민 수준에 안 됐던 분이 몇 퍼센트 정도 됐어요? 있죠. 해외 영업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네네. 중국 쪽에서는 이제 저랑 동기 있는 아예 원어민을 뽑았고요. 그다음에 네. 저 위에 계시는 사수가 네. 저희 들어오기 전부터 사수가 해외 중국에 1년 채도 안 갔는데 그냥 유창하진 않지만 사실 영업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결국에는 고객사가 니즈 파악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만 할 줄 알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유창하지 않아도 자신감만 가지고 이 산업에 대해 이해만 할 수 있다면은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미 신규 업체를 발굴하는 일은 네. 좀 감이 잡혀요. 네. 근데 관리를 하는 부분 있잖아요. 관리라는 부분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뭐 스펙을 바꾼다던가 아니면 뭐 잘못이 났다거나 고장이 났다거나 뭐 이런 것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케이스들이 있고 그때 해외 영업으로서는 어떤 조치를 좀 하게 되나요? 이게 국내 영업이랑 해외 영업이랑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점은 이제 해외 쪽 같은 경우에는 워런티 기간이란 걸 좀 더 길게 가져가요. 유지보수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가거든요. 왜냐면 해외다 보니까 첫 번째 제품이 배로 나가는 시간, 뭐 항공으로 나가는 시간들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객사의 언어 장비에 제 파트 하나가 고장났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체크해야 될 게 그 유지보수 기간 내에 해당되는지 안 해당되는지를 파악을 하고 해당되면은 저희가 이제 무상으로 이제 제품을 보내드립니다. 그럼 현지에 이제 작업 인원이 설치를 진행하고요. 만약에 이제 유지보수 기간이 지났으면은 이제 고객사한테 돈을 받고 이제 바꿔주는 이런 행위들이 유지보수들을 합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전체 다 해외 영업이. 그렇죠. 저희가 컨트롤을 하면서 물론 이제 현장에 이제 뭐 품질 관리라던가 회사마다 이건 조금 차이는 있지만 뭐 품질 관리 파트라던가 뭐 유지보수 파트라던가 각자의 업무가 있지만 총괄은 결국에는 이제 영업이란 국내 영업도 마찬가지고 해외 영업도 마찬가지고 일선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출근하면은 메일도 굉장히 많이 와 있고 무슨 일이 터지면 항상 찾습니다. 네, 그게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신입사원 때 가자마자 했었던 일은 어떤 거예요?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신입사원을요, 영업으로 들어오진 않았고요. 생산관리로 들어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생산관리로 들어와서 이제 현장 공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해를 했었고요. 그 다음엔 이제는 생산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제품 품질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뭐 실험이나 아니면 데이터 취합 이런 것도 배우면서 품질 관리팀에도 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회사에서 너는 아무래도 영업이 좀 더 어울릴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영업 직군으로 들어오게 됐고요. 그런데 이제 좀 전에 이제 옆에 계신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업으로 와서 하려면요, 회사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뭐 거래처에서 무슨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전화가 온다든 아니면 어떻게 해서 전화가 오던지 간에 잠시만요 하고 전화를 끊고 저희가 대답을 해주기에는 좀 반응이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그 직접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해서 저렇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라고 답을 드리려면요, 저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나가서 그 쓰시는 분들은 영업 직군들이 아닙니다. 현재 현장에서 일하시는 근무자분들이나 아니면 실제 기술자, 엔지니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려면 저희도 그만큼의 좀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최근에는 기술 영업이 좀 많이 뜨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회사에서도 품질이나 생산 쪽에서 좀 많이 알고 좀 그쪽으로 이제 영업 쪽으로 좀 더 키워볼 만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많이 부서 이동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나는 무조건 영업에 잘 어울리지 않아서 안 갈 것 같아 라기보다는 다른 부서로 이동하셔서 부서 이동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들 좀 이동하셨네요. 네. 네. 자, 신입 때 어떤 일을 주로 하셨어요? 사실 신입 때 특별한 일을 했다는 기억은 사실 없어요. 일을 안 했다. 뭐 나름 의미 있는 일은 했겠죠. 의미 있는 일은 했겠지만. 그게 정답이에요. 사실 회사 이제 선배님들이 네. 업무를 사실 많이 시키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회사 전반적으로 정책이 뭐였냐면 신입 사원들이
어떠한 직군에 관계없이 IT에 대한 논리지를 많이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주안점을 뒀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신입사원 1년차 때 정보처리 기사라는 자격증이 있는데 그거를 취득하게끔 좀 도와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그 공부를 하면서 또 저희 IT 팀이랑 같이 협업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론과 실무를 약간 병행해 나가면서 그 백그라운드 논리지를 많이 끌어올렸었고요. 실제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최근 그 트렌드 자체가 단순히 내가 칫솔을 하나 만들어도 소프트웨어가 같이 들어가는 제품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의자를 팔아도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이제 일부 제품들 우리가 일상생활 제품들을 살펴보게 되면 내가 어떻게 앉는지 체형을 측정해주는 소프트웨어 앱도 있고요. 칫솔질을 어떻게 하는지를 분석해주는 앱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영업 직군들이 IT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혁신들은 영업직이 리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고객이 그걸 원한다라고 하는 거를 캐치해낼 수 있는 건 현장에서 영업을 뛰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걸 개발하는 팀이 따로 있고 구체적으로 요건을 정의하는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요건 정의, 고객이 어떤 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고 리드해 줄 수 있는 건 영업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역량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저희가 직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 질문들을 쭉 보니까 사실 우리 취업준비생들은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냐. 실질적인 노하우 부분이 더 많이 궁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여쭤볼게요. 나는 취업 준비를 이렇게 했었다. 어떤 스펙을 쌓았고, 그리고 어떤 거에 중점을 두어서 하다 보니까 취업이 잘 됐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한참 선배이기 때문에 상황과 시대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또 취업하신 선배들은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 잘 캐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 해당 직무를 준비를 하셨던 건지, 아니면 다른 거 준비하시다가 오신 건지,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해외 영업만 해야겠다고 딱 찍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제 취업준비생들도 지금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분명히 본인이 가고 싶은 직무도 있을 거고 본인이 갈 수 있는 직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공고를 쓰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해외 영업을 강점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중국어를 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또 마케팅도 하고 싶고 경영기업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오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서류를 쓰실 때는 다방면으로 썼으면 좋겠다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해외 영업 저는 어떻게 준비했었냐면 요즘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픽 영어 말하기, 그다음에 오픽 중국어 말하기 저는 땄었고요. 그다음에 저는 몇 년 전에는 토익이 필수였는데 제가 취준생 할 때는 토익이 거의 이제 의미가 없는 약간 이제 보는 그냥 그 정도의 느낌이었어가지고 요즘도요? 준비는 하지는 않았고요. 아예 준비 안 했어요? 네, 토익은 아예 없이 시작했습니다. 영어 말하기 오픽이랑 중국어 말하기 오픽으로만 가져갔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보시는 분들이 뭐 몇 학년인지 잘 모르시겠지만은 가능하면 최대한 많은 동아리 대회 동아리 경험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인턴은 꼭 한두 번은 무조건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 금턴이라서 하고 싶어도 또 힘든 상황이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네. 요즘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해외 영업 딱 집어서 질문을 누가 하셔가지고 네. 코로나 때문에 해외 출장이 지금 어려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이게 해외 영업을 지원하는 친구 중에 많은 비율로 네. 출장 많이 가고 싶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외 영업 하면은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해외 나가서 여행하고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부럽다고 하는데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먼저 답변 드리자면은 해외 영업을 일단 가면 무조건 출장을 가는 건 맞습니다. 제가 코로나 일전에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2번씩 제가 중국으로 나갔습니다. 매우 자주 갔네요. 엄청 자주 갔어요. 근데 생각하시는 것처럼 미팅하고 끝나고 맥주 한잔하고 다음날 여행하고 하실 것 같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오전에 출국을 해서 오후에 미팅을 하고 저녁에 거기서 식사를 하고 다음날에 돌아갔습니다.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물론 이제 좀 더 여유로운 일정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좀 바뀌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해주신 거 코로나 시국에는 어떻게 변했냐라는 게 저는 사실 해외 영업이다 보고 못 나가서 이게 힘들 줄 알았어요. 정말 힘들 줄 알았는데 그나마 다행히도 이제 줌을 통해서 요즘 무조건 미팅을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도 아마 이렇게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근데 영업이라는 게
결국에는 고객을 보면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한데 그래도 지금 줌으로도 충분히 PPT로 설명이나 영업에 영향을 할 수 있지만은 저희 영업인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고객은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아쉽습니다. 지금 출국 전혀 못하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면세품이 너무 그립습니다. 출장을 싫어도 면세품은 그래도 괜찮은 요건 중에 하나인데 아쉽네요. 네. 자, 네. 취업 준비 어떻게 하셨어요? 우선은 지금 여기 영업 쪽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선 영업을 하시려면요, 일단 관찰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하나를 지나가더라도 저걸 팔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관찰력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성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적을 만들지 않고 두루두루 이렇게 같이 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중요하고요. 쉽게 어울릴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또 체력도 중요합니다. 밤까지 술 마시고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 그런 체력도 좀 기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준비하셔야 될 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서류 전형, 그리고 하나는 서류 전형, 하나는 면접 전형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을 준비하실 때는 일단은 그 회사의 최소한의 스펙에 맞춰서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넘게까지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 너무 과도하게 준비하시려면요, 시간이 낭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면접을 준비하실 때는요, 자기소개서를 아주 잘 작성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작성했었냐면, 제가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보고 면접관님들이 물어보는데 내가 대답을 못하면 이 세상에 누가 대답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면접을 들어가셔서 그 면접관님들이 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는 자기소개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못한다면 저는 당연히 탈락의 길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고 그 옆에다가 가능한 한 질문들을 다 하나씩 나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 다시 제가 답을 적었습니다. 근데 그 답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분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게끔 답을 적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거기까지 답을 다 적었을 때가 70점, 80점입니다. 그리고 100점짜리, 제가 생각한 100점짜리 답은 그 답을 듣고 감동을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답을 듣고 나한테 호기심이 생겨서 다음 질문을 던지느냐 안 던지느냐, 그렇게 답을 작성해 주시면요, 아마 면접 때 좀 좋은 점수 받으실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면접에서는 자기소개서에 대한 대답을 말고 또 하나 준비해야 될 게요, 이거는 너무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이제 애티튜드 있지 않습니까? 그 태도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태도 자세는 저희들이 단기간에 이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그 태도에 대한 건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취업을 하고 싶지 않은 회사에다도 이력서를 다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러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제 돈 주고 면접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배울 그 돈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좀 실전 경험을 쌓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면서 제 한켠으로는 다른 머릿속에는 지금 내 모습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막 너무 자세가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았나? 그러면은 다음에 나와서 내일 들어가는 면접에는 말은 못하더라도 내 자세만큼은 바르게 갖춰야지 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좀 기업 담당자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좀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면접 경험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떨리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대비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돼서 이제 질문이 나오는데 술 얘기 나와서 바로 얘기가 나왔어요. 물론 제약 영업은 아니에요. 제약 영업은 아니고 이제 뭐 그냥 B2B 영업이라고 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술자리가 필수냐? 좋아하시면은 오히려 그만큼 혜택은 진짜 많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술자리 얘기는 혜택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네. 아무리 공적인 일에도 사적인 감정이 개입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업무는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감정이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술자리를 갖게 되면 뭐 업무 얘기뿐만이 아니라 점심에 하는 미팅보다 밤에 술자리 갖게 되면 업무 얘기뿐만이 아니라 으쌰으쌰하고 우리 뭐 이럴 때 술자리에서 뭐 형 동생 하는 거야 막 이러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면요, 상당히 어색한데요, 근데? 뭐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요, 서로 간에 이제 유대 관계도 많이 쌓입니다. 그러면은
가령 업체에서 뭐 이의제기나 컴플레인이나 이런 클레임 같은 거 걸 때도 그 직접 담당자가 그 회사 자체 내에서 무마시켜주기도 하고요. 그러면 저희는 또 감사해서 다음번에 저희가 그분이 좀 더 이제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 그런 혜택을 할 수 있는 저도 저희 회사에서 모색해 보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저희가 이제 그 담당자가 예를 들어서 뭐 대리, 뭐 저도 대리였는데 그렇게 시간이 자꾸 가게 되면 이제 파트너로 바뀝니다. 원래는 처음에는 물건을 판매하다 보면 갑을 관계에서 파트너 체계로 바뀝니다. 그러면요, 예, 그러면은 그 사람이 차장되고 부장되고 이사되고 저도 같이 올라가게 되면요, 다른 경쟁사에서 아무리 치려고 해도 저희는 그런 제품 안 씁니다라고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디펜스도 해주시기도 하고요. 요즘 그 네. 친구들이 뭐 요즘 친구라니까 좀 웃긴데 저도 요즘 친구들입니다. 네. 다른 친구인데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그럼 난 술 못 먹는데 영업 어떨까? 그 부분에 대한 조언 어떻게 주시겠어요? 최근에는요, 네. 예전에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입사할 때까지만 해도 조금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런 면이 많이 없고요. 더군다나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코로나가 굉장히 큰 성과를 냈습니다. 요즘, 솔직히 저녁 9시쯤까지 됐을 때는요, 네. 퇴근하고 나서 술 한잔 마시러 가면은 이상하게 7시 반에서 8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술을 한잔 마시면은 아쉬워서 집에 못 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차라리 안 마셔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장기간 때는 지속되면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자리 잡고 있는 상태라서요. 자연스럽게 잘. 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한 달에 한 2번 정도만 저녁을 좀 하는 편이고요. 보통 점심 약속으로 좀 많이 합니다. 가끔 이제 점심 때 이제 한잔 하게 되면 네. 사무실에다가는 좀 나오면 안 되겠다. 제가 너무 좀 좋아요. 궁금한데 조금 더 해주세요. 사무실에다가요. 네네. 저희 팀장님한테만 말씀드리고 네. 솔직히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렇지만 월 매출이 얼마인 고객입니다. 딱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요. 그래.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 주시기도 합니다. 그 점심에 할 수 있는 거는 월 매출 일정 수준 이상 넘어가야 고객이다. 네. 그리고 저희한테 좀 혜택 좀 많이 주는 고객, 좀 손이 큰 고객이셔야 좀 가능합니다. 좋네요. 근데 이런 질문도 있어요. 해외 영업은 그러면 혹시 뭐 해외 바이어들 오면 접대가 있는지 이런 질문이 있네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다르지 않고 대신 저는 중국 쪽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소주를 드신다면 저희는 고량주를 먹었죠. 그 차이 말고는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굉장히 유사합니다. 네. 그 해외 영업 담당 러시아나 중국 쪽 힘드시겠네요. 저 세게 먹죠. 그래도 동일하게 여기 있다. 주종만 다를 뿐이다. 그럼 좀 이렇게 보면 좋을까요? 예전에는 그 술을 먹는 게 그냥 기본이었다면 지금은 기본은 아니고 본인의 어떻게 보면 영업 실력 정도, 어떤 관계를 쌓기 위한 노하우 정도로 바뀌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게 말씀해주신 거에서 조금만 더 첨언드리자면은 예전에는 거의 영업하면은 술 같은 게 굉장히 필수적이었던 건 솔직히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코로나도 있고 지금 이제 사람들도 이제 영업 문화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물론 뗄 수 없는 관계이긴 한데 그 술을 못 마신다고 해도 아니면은 그렇게 해도 꼭 크게 영업이 안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각자의 자기만의 아이덴티티랑 방법만 있으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연스럽게 원래 이거 취업 준비 얘기 나오다가 이거 술로 흘러갔는데 제가 여기 보시는 분들의 조금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장점도 있습니다. 그 회사의 꽃은 일단 영업이라고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잘 못하면 진짜 찬밥 되고요. 잘 해야 꽃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어느 정도 하시게 되면요. 굉장한 혜택들이 좀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 회사에다가 저를 좀 버리고 가겠습니다. 중요한 자리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에선 누리지 못하는 코로나라서 늦게까지 술을 못 먹으니 3시에 나가서 먹을 수도 있고. 이거 담당자분한테 연락을 합니다. 담당자님, 저도 오늘 한잔하고 싶은데 저 오늘 3시 어떠세요? 좀 그렇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카톡을 좀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이거 보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가야 됩니다. 라고 하고 나가서 한잔하고 기분 좋게 집에 들어갑니다. 괜찮은데요? 아침에 숙취 없습니다. 네. 좋아요. 자, 이제 이렇게 일을 했으면 좀 이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이렇게 영업에 압박도 있거든요. 압박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좀 이따 그 다음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 자, 취업 준비 이야기 나온 김에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업 준비 어떻게 하셨어요? 네. 술 얘기하다 갑자기 취업 준비 얘기하니까 좀
근데 사실 네. 제가 이렇게 하시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 사실 술 얘기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있긴 했거든요. 술이 좀 있었나 봐요. 왜냐면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술을 못 마셔요. 마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영업 직군에 있잖아요. 술을 마시는 행위는 고객과의 관계성 때문에 보통 마시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 관계가 좋아져야 회사와 회사 그리고 뭐 매출도 늘어나는 일정 부분 또 있는 거는 사실인데 그거는 절대로 본원적 가치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바이어가 있다고 쳤을 때 내가 이 바이어랑 너무 친해요. 친해서 어떤 타사가 진입하는 걸 막아줬어요. 그게 팩트거든요. 실제로 영업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본원적인 가치는 뭐냐면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사고자 하는 그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게 영업직이거든요. 그 말은 제가 예컨대 관계성으로 막 접근을 하잖아요. 저희 제품을 사주는 중간 어떤 유통 채널이 있다고 하면 이분 입장에서는 저한테 야 이번에 내가 사준 거야? 막아준 거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되려 오히려 빚을 지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 영업이라는 건 서로 윈윈 관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대로 나름의 가치 있는 제품을 팔아서 매출이 늘어서 좋은 거고요. 그분들은 가치 있는 제품을 사용을 하든 아니면 유통을 하든 그걸 통해서 또 다른 매출과 만족감을 누려서 좋은 거고요. 그래서 영속적인 영업 활동을 위해서는 사실 정말 그 영업직이라면은 우리 제품과 서비스, 타사의 제품과 서비스, 시장의 판도와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정말 영업 현장 나가기 전에 뭐 마케팅 팀이 있으면 더 좋고요. 영업 지원 관리팀 또는 아니면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토론을 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영업직을 지원을 할 때 그런 고민이 많았어요. 남들은 제가 이렇게 살갑게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술도 못 마시고 샤이하고. 근데 영업 직군에 한 5년간 있었잖아요. 사실 말을 잘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을 필요로 할 수 있어요, 영업직이. 근데 때로는 어떤 고객은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무심하게 툭툭 던져도 무게감이 있고 질문을 하나 해도 의미 있는 질문을 하는 영업사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원들을 선호하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잘 마신다. 내가 정말 성격상 활동적이어야만 한다. 이거는 절대 아니다. 오히려 첫 번째 여기 이제 현직자분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기회를 열어나가고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가능성이 있는 직군을 두드려 보는 게 중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도 뭐 해외 영업도 했고 영업도 했고 영업 기획도 했고 마케팅도 했고 뭐 그냥 일반 공공기관에도 지원을 했고 실제로 좀 다양한 회사에서 오퍼를 받았어요. 근데 결국에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도 꽤 오랜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본질적 가치를 어떻게 전달할 거냐. 그래서 저는 누군가 저에게 어떤 일을 하냐고 물어본다면은 단순히 뭐 호출앱 서비스를 제가 뭐 합니다라고 얘기 드리지 않고 오히려 조금 추상적이긴 하지만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더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를 고민하고 더 나은 서울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본원적 가치예요. 네. 그거는 용접적인 매출을 끌어일으킬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영업 직군이 필요한 어떤 역량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저는 이렇게 뭐 활동력 있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뭐 인사이트를 갖추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예컨대 다양한 책 읽어도 좋고요. 다양한 사람 만나도 좋고요. 뭐 요새는 이제 외국어 능력이 약간은 좀 필수 비슷하게 돼가지고 그런 것들도 좀 갖춰야 되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주저리 역량을 쭉 나레티브하게 좀 말씀드리는 게 이 기회라는 게 조건을 필요로 해요. 이 기회가 내가 영업직을 이제 해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조건이 필요한데 그게 남들이 다 준비하는 어떤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조금씩 시간이 나면 준비해 보는 걸 추천을 해요. 왜냐하면 이력서를 받아보잖아요. 그러면 텅텅 비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준비가 안 된 거거든요. 아무리 뭔가
자기소개서를 잘 쓴다 하더라도 이 친구는 뭔가 준비가 안 돼 있나? 이런 첫인상을 그렇게 줄 필요는 없다. 그래서 남들이 준비하고 있는 어떤 뭐 대외 활동이나 자격증 이런 것들은 최소한으로 좀 준비해 보시고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자기가 사용해 보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마켓 리서치도 해보고 이런 경험들이 영업 직군이나 마케팅 가릴 것 없이 취업 그 담당자로 하여금 되게 눈에 띄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채팅창에도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취업 준비하실 때 다시 돌아가서 취업 준비하실 때 현직자분님은 나는 이거는 준비했다라고 하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약간 전반적인 내용은 남들이 갖고 있는 거 일단 다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내 걸 좀 만들어라 이런 기조로 제가 들었는데 네. 나는 어떤 거 준비했어요? 원래 영업 준비했던 거예요? 아마 그 지금 보고 계신 취준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예. 뭐 봉사활동도 하나 있으면 좋고요. 네네. 봉사활동이 없으면은 저는 기부 활동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기부요? 소액이더라도 좀 꾸준히 뭐 이렇게 하는 활동을 했었고요. 사실 인턴 경험은 되게 중요하긴 한데 현재 되게 어렵다고 한다면 거창할 게 없고요. 아르바이트한 경험도 되게 소중한 가치가 저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되게 가치 있다는 거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르바이트를 그냥 단순히 편의점에서 한다고 하면은 내가 그냥 물건을 바코드를 찍고 물건을 파는 행위, 그거는 남들이 보는 가치인 거고요. 네. 어떤 친구들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입구가 여러 개가 있으면 어느 입구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떤 물건들에게 시선이 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가 경험하면서 이제 체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매대가 이렇게 있으면 뭐 위에 배치를 해본다든지 아래 배치를 해본다든지 똑같은 상품인데도 매출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들어오실 때의 어떤 느낌, 연령대, 성별, 그리고 차림새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저 사람은 이런 물품을 구매하더라는 자기만의 마이 데이터가 쌓이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노하우고 경험이에요. 그래서 인턴하는 게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필드에서 경험해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저도 그렇게 인턴 경험을 했던 경우가 있고 또 동시에 저 역시도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있어요. 슈퍼에서 예컨대 뭐 이렇게 마이크 잡고 아르바이트 해본 경우도 있고요. 너무 근데 제가 좀 부끄럽고 이래서 사실은 잘 못했었거든요. 지금 말씀 잘하시다가 그분 하니까 갑자기 샤이보이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아이스크림을 팔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팔아야 되나. 지나가면서 어머니가 공부 못하면 저렇게 된다고 뭐 이렇게 자괴감도 들고. 네. 나 공부 잘하는데. 열심히 살고 있는데 사실. 네. 그래서 뭐 토익도 중요할 것 같고 네. 왜냐하면 글로벌 빼고는 회사가 어느 회사도 글로벌 제외하고 뭐 비즈니스 안 하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의 어학 역량 그리고 어떤 경험 그리고 뭐 컴퓨터 자격증 이런 것들도 뭐 조그만 뭐 엑셀이 됐든 한글이 됐든 간에 뭐 하나라도 있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좋네요. 자, 그 관련된 소스를 많이 이렇게 딱 던져주시다 보니까 질문들이 관련된 게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들이 이렇게 관계로 인해서 견고해진 경쟁사 고객들이 있다면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네. 돌파해서 들어가서 결국 나의 고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이 있냐 이걸 역으로 물어보셨어요. 해외 영업에. 그래서 힘들어서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예, 꼭 뭐 성공은 못하더라도 나름의 방법 하나씩만 좀 이야기해 주시면 영업 준비하는 친구들이 면접 준비할 때도 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견고한 우리 그 경쟁사 고객들을 뺏어오는 나름의 방법 이걸 해봤다? 뭐 이 정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랑 해외랑 크게는 차이는 없지만은 이제 중국 고객사들 중에서 이제 많이 여러분이 들어봤지만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관시 문화, 관계 문화인데요. 관시, 예. 네, 정말 견고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견고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견고하냐면은 이제 보통 두 가지 방법으로 저희 업종에서는 만났었는데 에이전트를 통해서 미팅을 진행한다던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우회해서 연락처를 획득해서 컨택을 하는데 정말 우리 경쟁사 정보를 저희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고 따로 이제 관심 문화가 독특한 분들은 아예 미팅조차도 잡아주지 않습니다. 우리 원가가 얼마 되고 가격이 얼마나 되고 경쟁력이 얼마죠, 기술력이 얼마나 좋고 이런 거 다 관계없이
정말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사실 영적으로 힘든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무조건 갑니다.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지금 저 여기 와 있는데 만나달라고 메일을 쓴다던가 전화를 한다던가 메신저를 남긴다던가 무작정 가본 적도 있고요. 그거 아니었으면은 이제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제 좀 에이전트가 이제 윗분들이랑 좀 알면은 이제 위에서 이제 저는 역으로 간다고 하거든요. 위에서 이제 만나보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만남을 진행하는데요. 이런 돈독한 관계에서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한 번의 미팅의 기회가 왔을 때 굉장히 준비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물론 이제 준생들이랑 좀 동떨어진 이야기지만은 이제 실제로 가서 이런 영업을 하게 되면은 타사 대비 어떤 장점이 있고 스탠다드로 만들어졌던 게 있지만은 실제로 정말로 어떤 장점이 있고 여기보다 뭐가 좋다는 걸 좀 더 철저하게 만들어서 그 한 번 왔던 기회를 굉장히 잘 잡아야 되는데 왜냐면 미팅조차 해주지 않는 고객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했을 때 굉장히 설득력 있고 누가 봐도 논리적이고 그런 쪽으로 좀 진행하는 게 굉장히 좀 해외 영업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가지, 일단 한 가지 더. 예. 제가 하나만 얘기했었나요? 네. 지금 나머지 하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튼 생각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한 번의 기회를 포착해야 된다. 네. 기회조차 잘 오지 않는다. 네, 굉장히 이렇게 잘 잡아야 됩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우선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네. 우선은 저희 경쟁사와 거래처와의 굉장히 돈독한 관계, 그거를 저희가 깨러 들어간다. 그러면요, 깨지는 그 두 관계, B2B의 관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둘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게끔 중간 역할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한테 가서 이 제품이 안 좋다, 뭐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제품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두 분의 관계가 틀어지더라도 저희랑 경쟁하는 경쟁사의 관계하고는 다 얘기는 됐으니 저희 것도 한번 써보셔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분이 우려하는 생각을 저희가 그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대변을 해야 됩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내가 되게 이 기존 쓰던 거래처에 도움도 많이 받았는데 내가 여기서 만약에 다른 거래처를 써버리면 나는 좀 배신자가 되지 않을까? 여태까지 했었던 건 나한테 불이익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아무리 구매 담당자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부터 먼저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경쟁사 담당자에 가서는 솔직하니 가끔 어쩔 때는 압박을 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당근을 주기도 하면서 저희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그 문을 열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이 좀 굉장히 옆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렇게 해서 문이 열리면은 그때 기회에 저희가 포착해서 일단 첫 명함 교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얼굴 비추면은 그 다음번에는 가서 저 여기 지나가다가 생각나서 들렸습니다. 혹시 커피 사들고 왔는데 좋아하십니까? 라고 하든 간에 계속 이렇게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공적인 업무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게 아니다라는 인식을 좀 심어주면서 접근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좋아지면 이제 그 후에 이제 저희 것도 한번 써주시오. 저 좀 도와주세요. 회사에서 저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요. 감정에도 호소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감정에 호소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도 회사에서의 본인의 입지가 있기 때문에 감정에 호소해서 저한테 기회를 주었을 때 그 기회를 정확히 포착을 해서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좀 전에 옆에 계셨던 팀원이 담당자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지금 내가 하는 경험이 정말 너무 쓸데없는 경험이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전에 어떤 학생분이 물어봐서 제가 설명을 해준 게 있었는데요. 이제 제 경험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가지고 프로그래밍하고 동영상 편집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화학공학과고 너무나 상관이 없는 과였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계속 대학교 내내 동아리 회장도 했었고 이렇게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사 원서를 하고 취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경력을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할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동아리 회장을 하면서 저희 동아리원들이 내가 하는 기간 동안에 11명이 전부 다 자격증을 땄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내가 회사에 들어와서 많이 선배님들한테 배우고
내가 팀장 위치에 간다면 내 팀장에 주어진 업무도 이렇게 내가 성과를 내서 잘 이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요. 그 내가 했었던 경험을 가지고 현재 취업하려는 회사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내가 했었던 경험과 회사에서의 가야 될 방향을 잇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경험은 절대 없고요. 언젠가는 가다 보면 다 필요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좀 해결하십니까? 사실 영업 현장에서 이런 말이 있는데요. 영업 현장에서는 영원한 적도 없고 동지도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어떠한 A사가 우리 회사랑 아주 끈끈한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관계는 시장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언제든지 흐트러질 수 있는 거거든요. 기회는 무조건 열려요. 경쟁사라 하더라도 기회는 열리는데 그게 그 기회의 문이 저를 기다려주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죠. 잠깐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업 직군들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게 고객 관리를 되게 잘해야 됩니다. 예컨대 경쟁사라 할지라도 내가 이 사람한테 물건을 파는 게 하나도 없을지라도 내가 봤을 때 중요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면 꾸준히 연락하고 찾아뵙고 문을 두드리는 행위가 되게 중요한 거고요. 결국에는 그 기회가 딱 열렸다는 게 포착이 됐을 때 준비되어 있는 회사라면은 그 기회를 치고 나갈 때에 경쟁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흔히 그 쉽게 좀 쉬운 말로 예를 들어서 제가 며칠 지난주에 구두를 하나 이제 사러 갔었거든요. 이건 이제 회사 얘기랑 좀 상관이 없지만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제가 구두를 선호하는 브랜드가 명확하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사실은 끈끈한 관계잖아요. 네네. 근데 그 매장을 가니까 딱 제가 원하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 그 브랜드를 원하는 목적은 편한 신발이라서예요. 편하게 신고 싶어서. 근데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저한테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옆에 매장을 갔어요. 일종의 제가 끈끈하게 유지하고 있던 그 브랜드와는 다른 브랜드를 찾아간 거죠. 기회 문이 열린 겁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신어보니까 구두가 되게 불편한 거예요. 이런 신발은 내가 오래 못 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있던 영업 직군의 그 점장님이 저한테 딱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신발이 어떤 장점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되게 가격도 좋고요. 뭐 이렇게 접근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때 이제 말씀을 했죠. 저는 사실 편한 신발을 찾습니다. 그래서 뭐 몇 개 또 꺼내 오더라고요. 좀 더 편한 신발이 이렇게 있다고. 근데 사실 제가 편한 신발을 찾았지만 구매하려고 했던 그 모티브 동기는 뭐였냐면 그 다음날 데이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도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 제 속에 있었던 니즈인 거죠. 그거를 딱 파악하신 영업 점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이유라면 이 신발을 사셔야 됩니다 라고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였던 얘기가 제가 아직도 잊지를 못하는데 원래 멋쟁이들은 불편한 거고요. 이쁜 신발은 불편한 게 당연한 거예요. 편한 신발 찾으시거든 나이 드시고 사세요 라고 저는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저의 가치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 끈끈했던 연결고리가 끊긴 거죠. 맞아. 멋쟁이들은 되게 불편한 거 신고 입어야지 바뀐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일반 소비자하고 판매자하고의 어떤 것들도 있겠지만 동일하게 B2B에서도 동일하게 저는 적용되는 가치라고 생각해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그 고객이 맞는 어떤 그 가치에 맞게끔 꾸준히 문을 두드리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 그러면은 결국에 기회의 문은 열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그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시고 있는 부분들이 기회는 언젠가 열린다. 언젠가 열리니까 꾸준히 기회를 만들고 그 기회가 왔을 때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보면 영업의 성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몇 가지 좀 사례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일을 하시면서 영업직을 할 때 가장 행복했고 가장 성취감을 느꼈던 사례가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제가 먼저. 네. 사실 영업 직군들은 사람 때문에 행복하고 사람 때문에 되게 힘들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되게
되게 밝은 모습으로 나오긴 했지만 정말 원래 안 어떤 그러시나 봐요. 정말 어떤 데를 가면 네. 나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 수많은 거절을 이렇게 경험하는 거죠. 네. 근데 결국에는 마인드셋이 정말 중요한데요. 거절 또는 거부, 나가라는 말에 아, 우리 제품이 별로 이 사람한테 가치가 없는가 보다 라고 그냥 돌이키는 거는 되게 잘못된 영업 직군의 마인드고요. 오히려 더 편한 시간에 다시 찾아와 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준비했다가 더 나은 서비스로 다시 찾아와 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슬플 때는 당연히 뭐 제가 뭔가 이렇게 딱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나갔는데 나가 했을 때 되게 상심이 크죠. 왜 이런 걸 만들었냐고 이렇게 할 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제가 찾아갔을 때 이게 바로 우리가 필요했던 거라고 이게 정말 잘 돼야 되는 거라고 라고 얘기해 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 보면은 되게 저는 행복함을 느끼고요. 사실 항상 그렇다면은 환영을 받고 이런 것들이 이상적이긴 하지만 그런 현실도 없고 사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매일 하루하루가 날씨가 좋으면은 그 땅은 사막이 된다고. 영업 직군들은 사람을 상대하면서 행복과 때로는 좌절감도 느끼지만 그걸 통해서 정말 많이 성장해요. 그래서 영업 직군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고요. 네. 영업직으로 시작을 해서 마케팅, 기획, 뭐 운영 관리로 넘어가신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회가 있는 곳이 영업 직군이고 되게 보람찬 곳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좋네요. 예. 매일 맑으면 사막이 된다. 네. 좋습니다. 가끔 비가 와야죠? 가끔 비도 와야죠. 네. 자, 어떨 때 가장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같이 어떨 때 가장 힘들었는지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힘들었을 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먼저 떠오르시나 봐요. 좋은 말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가장 힘들 때는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처음 고객을 만나고 접근할 때가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의뢰 입장에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흔히 알고 있는 감정노동이라는 걸 많이 하게 돼요. 이 업무를 하다 보면은 무시도 많이 당하고 나는 그래도 회사에선 이런데 라는 마음을 계속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요, 그런 것들이 다 얼굴로 표출이 됩니다. 그러면은 담당자들은 그런 거를 다 캐치를 하고선요, 다음에는 이제 더 좀 거리를 두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름 혼자 아니면은 다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을 꼭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행복했던 것도 바로 사람입니다. 이제 뭐 업무뿐만이 아니라 업무 외적으로도 연락이 와서 뭐 있으면 축하드립니다. 저한테 그렇게 신경을 안 써주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신경 써주십니까? 라고 하면 저번에 너무 뭐가 좋아서요? 라고 말씀드려요. 한 번은 제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저희 회사에 전기안전공사에서 그 안전공사 담당하시는 분이 오셨는데요. 근데 항상 여름에는 너무 많은 업체들을 다니다 보니까 땀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땀 흘리면서 다니는데 라고 해서 제가 항상 저는 참 시원한 물을 항상 준비하고 다닙니다, 차에. 그래서 항상 오실 때마다 제가 물 하나씩 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된 지 한 4, 5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분이 어느 날 물을 마시면서 혹시 제가 뭐 도와드릴 게 있나요? 라고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랑 전혀 상관없는 전기 분야인데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다가 혹시 저 A라는 업체를 저를 들여보내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요, 그분들은 이제 나라 공공기관에서 사주를 받고 왔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설비 담당자분들 만나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부탁했더니 그러면은 원하시는 모든 회사에 들여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회사 목록을 드렸어요. 혹시 요분들 중에 갈 건데 있으면은 저도 그냥 같이 좀 들여보내 주십시오. 그래서 입구 수의실 무사 통과하고 담당자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담당자분이 저희 약품을 사용하시는 담당자분이 아니시더라도 같은 회사 내에 있기 때문에 이분 알죠? 이 과장 압니다. 그래서
이분 오셨는데 한번 만나봐 라고 해서 그런 접점, 고객과의 접점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분들한테 제가 너무 고마운데 제가 무엇을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분들은 아닙니다. 저는 제가 힘들 때 그 받았던 물들이 너무 고마워서 저는 그거 해준 거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저는 뭐 고향이 어디고 그러면서 이제 개인 친분들도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럴 때 내 인생에서 정말 소중하신 분들 하나하나를 만들어가는구나. 이게 회사 일을 하면서 내 인생도 내 삶도 같이 좀 더 같이 커가고 있구나라고 그때 느낄 때가 가장 많이 행복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성공 경험 뭐 그다음 행복했던 걸로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되게 많이 쫄이다고 해야 되나? 네. 오늘도 허탕 치면 어떡하지? 계속 그런 식으로 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값진 경험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땠습니까? 가장 좋았던 기억, 가장 안 좋았던 기억? 앞서 이제 굉장히 두 분이 큰 그림에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럼 저는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서 취준생들이 좀 1, 2년 차에 제가 좀 느꼈던 좀 더 실적적으로 만족스러운 좀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결국에는 영업은 수주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고생을 하고 본인이 온전히 컨트롤 다 해서 수주했을 경우 제일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예시를 하나 들자면 신규 고객사를 발굴을 하면서 이제 미팅을 진행하면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관련 PPT를 제가 다 만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팅 자리에 가서 제가 집에서도 굉장히 혼자 연습해보고 빈 회의실에서 이 PPT를 연습해보고 손은 어떻게 하고 행동은 어떻게 하고 굉장히 이런 걸 연습을 해서 고객사 앞에 가가지고 제가 준비한 대로 PPT도 굉장히 잘 끝냈고 그 뒤로 만족스럽게 하셔서 2차, 3차, 4차 미팅까지 가서 이 프로젝트를 수주했을 때 온전히 저로 시작돼서 저로 끝날 때 이때가 제일 행복할 것 같고요. 이게 향후 취준생들이 입사해서 1년에서 3년 내에 제일 빠르게 느낄 수 있는 행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더 나가면서 이제 앞에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게 결국에는 사람으로 울고 웃는 게 영업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연결되는 게 행복이라고는 생각합니다. 힘들었던 경험은 결국엔 저도 이제 사람 인격적으로 힘들 때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순화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일 거라고 생각해요. 나가라는 그런 게 정말 영업직으로 일하다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오픈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조금 더 살짝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제 사례는 아니지만은 제 선배가 이제 중고객사를 만났을 때 중국어가 잘 안 되고 잘 표현을 못했다고 했을 때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고 그 나라 분들이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근데 그 고객사분이 중국어를 좀 어눌하게 한다 준비가 안 됐다 하길래 나가에다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펜을 던지면서 나가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조금 있어서 모르는 사람인데요? 그렇죠. 이런 게 굉장히 순화해서 말씀하셨지만은 굉장히 좀 그런 힘든 적으로 많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사람 때문에 울고 웃는 게 영업직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자, 우리 슬픈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이제 업무 부분에서 한 가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눠볼게요. 여러분들 이 부분 좀 많이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해외 영업, 그 다음에 영업 직무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 상황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나의 업무에 가장 많은 시간을 잡아먹는 그 친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해외 영업이나 영업이든 영업분들이 출근했을 때의 계획은 이랬는데 퇴근했을 때 자기 계획을 하나도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나는 오늘 이 고객사 거 회신하고 이거 준비하고 이거 납품하고 이거 준비해야 되는데 출근했더니 메일이 100개 와 있던가 50개 와 있던가 이렇게 되고 일을 하면서 저는 모든 직무가 비슷하지만 특히 영업분들은 멀티가 굉장히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A 고객사 메일을 쓰고 있는데 B 고객사에서 전화가 오고 C 고객사가 뭘 처리해달라고 D 고객사가 뭘 해달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멀티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조금 더 저는 그래서 요즘 이제 이렇게 합니다. 업무 프로세스를 정리를 하는데요. 출근을 했을 때 체크리스트를 저는 만들어가지고 1번부터 오늘 이 해야 될 거 1번부터 10번을 적어놓고 이번 주에부터 1번부터 10번을 적어놓고 저는 약간 아날로그 감성을 좋아해가지고 손으로 쓰긴 합니다만 요즘 취준생들 엑셀로 쓰시겠죠? 네네. 이렇게 적은 다음에 오늘 해야 될 거는 제가 화면을 줄을 끄면서 업무를 진행하고요. 치고 들어오는 거는 이번 주 내에 해야 되는 거는 이쪽에 분류하고 오늘 해야 되는 거는 이쪽에다 분류를 하면서 조금 더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메일이 갑자기 50개, 100개 들어와서 원래 본연의 업무를 못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가장 많은 빈도수를 가지고 생기는 문제들, 갑자기 치고 들이는 문제들은 어떤 거예요? 저희 뭐 통계는 아니지만 네. 그냥 대략 어떤 것들이 문제들이 가장 많이 생기나요?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료를 달라고? 신규 고객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만나는 거는 엔지니어 분들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뭔가 위로 보고를 할 때 고객사가 지금 이 제품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해결해 달라. 사실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은 그냥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슈들이 발생합니다. 제품이 잘 품질 관리해서 나갔는데 뭐 밸브가 하나 빠졌다던가 아니면은 뭐 배관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 U자를 꺾였다던가 굉장히 영업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생각지도 못한 이슈들이 발생을 해서 그 이슈를 처리해야 되는 게 거의 50% 이상이 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그럼 지금 그 이슈를 처리한다라고 하면 취업 준비생들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처리 과정은 어떻게 돼요? 이게 조금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쉽게 설명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제품을 납품했을 때는 네. 만드는 회사마다 좀 다르겠지만 제조팀이 있을 거고 예. 제품이 다 만들었을 때 품질을 확인하는 품질팀이 있을 거고 제품을 납품하는 SCM이랑 물류팀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제품이 이제 고객사한테 나갔는데 나가는 도중에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니면 이제 만들 때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니면 애초에 저희 영업 단계에서 뭐 생산 미팅을 하거나 무슨 미팅을 할 때 우리 단계에서 잘못을 했는 건지 네. 이런 거를 빠르게 캐치를 해서 어디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고 사실 안에서 누구 잘못 따지는 것보다는 결론적으로 해야 될 게 어떻게 해결할까 하기 때문에 좀 빨리 해결하려고 많이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하는 편입니다. 어떤 단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고 그걸 어떻게 조치해 줄 것인가를 정리하는 게 네. 영업 담당자로서의 네. 일이네요. 네. 어떤 문제가 가장 많이 생겨요? 우선은 문제를 말씀드리고요. 근데 그 전에 앞서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이거는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영업이라 하면은 일단 크게 두 가지로 저는 나눠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기존 거래처 영업과 하나는 신규 거래처 영업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기존 거래처 영업 같은 경우에는 또 두 가지 크게 업무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경쟁사에 저희 거래하는 거래처에 대해서 경쟁사의 접근을 디펜스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유지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 거래처 담당자가 마음이 변하지 않게 저희가 계속 어르고 달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업을 연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저희가 계속 캐치해내야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규 영업에 관련돼서는 크게 세 가지로 제가 분류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제 입찰을 진행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인맥에 의한 영업. 같은 업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이 마음에 들면 그분이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있고요. 마지막 하나는 여기 옆에 분이 말씀하셨던 맨땅 헤딩이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여기는 무언가 우리 약품을 쓸 것 같아, 아니면은 내가 자주 봤던 어떤 공정에 설비가 있어 라고 하면은 거기를 지나갈 때나 아니면 시간 날 때 와서 자꾸 쳐다봅니다. 그러면은 이 공장이 몇 시에 돌아가서 몇 시까지 하는지, 그 돌아가는 공장의 시간만 보면은 매출량이 대략 어느 정도 나오고요. 그게 나와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세워져, 밖에서 보면은 저장 탱크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 설비가. 보이는 경우 같은 경우는 저 정도 설비에 캡하면 예를 들어서 50루베야, 100루베야 라고 하면은 하루에 공장 가동하는 시간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그러면 우리 약품을 어느 정도로 사용하겠거니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보입니다. 그러면은 너무 영소하면 내가 노력한 대비 솔직히 이제 많이 이익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투자하지 말자라고 판결을 내리든지, 아니면은 요거는 한번 해볼 만해 라고 하면 자꾸 이제 얼굴을 자주 비추든지, 아니면은 접점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찾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총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저의 업무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전에 출근해서 이메일을 보고, 근데 영업직 하시는 분들은 꼭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개인이 1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타 부서는요, 어떤 오더들이 내려오고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당연히 영업직도 조직적으로 활동을 하긴 하는데, 근데 개인이 계획을 세워서 개인이 어떻게 접근을 하고 할지에 대해서 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스케줄표를 만들고요. 그래서 좀 전에 옆에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침에 출근해서 메일을 보고 내가 계획했었던 업무가 오늘 하루에 만약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 전화나 긴급 발주, 문제 보내달라고 하는 거, 뭐 무슨 자료 보내달라는 것들이 계속 껴듭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거래처 담당자분한테 이 질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해드려야 됩니까? 네. 왜냐면요. 아주 소소하지만 되게 중요한 꿀팁이죠.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거래처뿐만이 아니라 직장 상사가 업무를 오더를 내렸을 때요. 언제까지 해드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기간 안에 내가 바쁜 업무를 좀 더 넣을 수가 있고 아니면 루즈한 업무를 뒤로 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 스케줄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잠시만요. 그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업무를 하루 일과를 짜게 되면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업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근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많게는 하루에 전화통화가 한 200통 정도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솔직히 이게 법적으로는 범법행위이긴 한데 운전하면서 통화를 좀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근데 통화를 하면서 문자가 오는데 메모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일단 솔직히 차를 옆에다 세워두고 합니다. 근데 세워두고 나서 그 일 업무 처리가 끝나고 나서 회사에 들어가면 왜 거기 갔다 오는데 이렇게 시간이 딜레이가 됐어?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드려야 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업무적인 일이니까 개인 감정은 철저히 좀 배제시켜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분은 알아주질 않아? 라고 해서 속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업무는 업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일을 하다 보면 타 부서하고 부딪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는 감정에 너무 들어가지 마시고요. 내가 한숨 호흡을 고르셔서 2번 들으시고 1번 내뱉는, 이제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호흡 한 번만 고르시면요. 목소리 톤도 좀 좋게 나와서 원활한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선배님, 어떤 문제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지. 예. 사실 이제 영업관리 직무의 입장에서는 뭐 매일이 하루에 뭐 50개, 100개씩 오고 뭐 고객차한테 뭐 연락이 뭐 엄청 많이 오고 뭐 이런 상황은 사실은 많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저희가 매일같이 접하는 상황은 뭐냐면 영업관리가 따로 있다는 얘기는 영업 직군을 조금 분리해서 역할을 조금 나눠주겠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따라서 영업 지원 또는 영업 관리팀이 따로 있는 경우는 영업 직군들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영업 직원들이 현장에서 나가서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는 건데 그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영업 직군들은 항상 하는 말이 아삽이요. 무조건 빨리 해달라. 급한 거다. 중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려면 영업 지원, 영업 관리팀에서 정말 저스트 인 타임으로 적시에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돼요. 영업 관리는 결국에는 뭔가 데이터를 보고 분석을 해서 매출이나 어떤 영업이익들 각 고객별로 분석을 해서 어떤 이슈는 없었는지를 데이터화하고 구체화해서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영업직들은 물론 감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그래서 감적으로 이 고객이 내한테 돈이 된다, 안 된다, 최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숫자로 팩트 그대로로 제시하기는 참 어려운 건 또 사실이거든요. 그때 영업 지원 또는 관리팀에서 숫자적으로 팩트 위주로 이렇게 더해주는 거고요. 또 더해서 최근에는 되게 시장의 변화가 되게 급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누구도 되게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는 사실 요새는 잘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시장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빠르게 캐치해내 가지고 문서화해서 경영진한테 노티스 해주고 때로는 고객이 모를 때도 있어요. 그렇게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면 고객한테 알려줘야죠.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그래서 변화된 그 트렌드에 맞게끔 따라올 수 있도록 리딩을 하게끔 영업직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매일같이 변화되고 있는 또 매일같이 개수되고 있는 매출과 영업이 트렌드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분석하고 전략을 도출해서 영업직들을 지원해주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계속해서 궁금한 것들 이렇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영업 직군 전체를 통으로 봤을 때 이런 친구한테 이건 개인적 의견이에요. 그냥 짧게 이런 친구한테는 좀 잘 맞고 이런 친구는 조금 한번 고민해보면 좋겠다. 왜냐면 많은 친구들이 딱 나는 영업 쪽으로 가겠다, 프론트로 가겠다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언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뭐 영업하면은 주도적이랑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커뮤니케이션에 뛰어난 사람이라면은 제일 도전해보는 게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영업을 표현할 때 외부 영업, 내부 영업 다 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외부 영업은 고객과 일선에서 만나고 내부 영업은 안에 수많은 영업관리, 엔지니어들, 뭐 인사팀, 구매팀 다 같이 이렇게 합시다. 원가 절감합시다. 이 프로젝트 진행합시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일 저희가 많이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나고 상대방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면은 굉장히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공감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영업 직군하시는데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의 입장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해서요. 그분들이 불편한 거를 제가 어떻게 해결해 줄까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요. 점진적으로 유대관계가 쌓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인맥도 이제 점차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들한테 더 많은 것을 배우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리고 영업 직군은요. 옆에 팀원이 담당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되게 다양합니다. 그 좋아하시는 취향도 굉장히 독특하고 다양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필요할 때 한두 마디 던져주시는 분들도 너무 많이 좋아하고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내가 한번 나도 한번 나도 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되시면은 한 번쯤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프렌들리한 성격도 아니고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매우 너무 잘하시는데요? 술을 잘 마시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제가 지금 영업 직군에서 있을 수 있었던 거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저희가 지금 취준생들, 저 역시도 포함을 해서 대학교 졸업할 때 그 시기에 영업이라고 하는 어떤 편견이라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영업하기 싫어 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고 근데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문과생들이 취업의 문을 뚫어내는 것 자체가 사실 영업 직군 아니면 사실 좀 힘들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그 기회의 문이 열려 있다면 도전을 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뚫어보라고 저는 정말 권면해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서 또 생각이 나는 게 면접에서 어떤 임원분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어떤 일을 해보고 싶냐고, 어느 지역에서 해보고 싶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봤거든요. 그때 제가 했던 답변은 뭐였냐면 차라리 가장 힘든 지역으로 저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아무도 네. 원하지 않는 곳으로. 그러니까 그 정도의 절박함은 제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도 동일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술 마시지도 못하고 프렌들리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잘 하지 못하지만 제가 뭐 확신할 수 있는 거는 일과 싸워서 지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저한테 투자해 달라고 이렇게 좀 절박했다고 할까요? 그렇게 면접에 임했는데 그게 되게 좋은 인상으로 면접관들 머릿속에 되게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제 경험상 되게 그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영업 직군에 어떤 편견들이 있다면은 좀 버리시고 기회의 문이 열린다면은 한번 뚫어보시라. 한번 도전해보시고. 그러면은 생각보다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지금 뭐 질문 중에 이제 장숙국 님이 뭐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제약 영업의 경우 이제 극단적인 사례일 수도 있지만 뭐 이제 개인 빚을 들여서 이제 영업 활동을 이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제 약품을 자신이 사고 이제 빚을 못 갚고 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우려들이 뭐 직접적으로 있진 않으실 것 같아요. 있진 않으시는데 그런 걸 조금 좀 해소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참 뭐 쉽지 않은 질문인데요. 네네. 제가 이전 직장, 지금 다니고 있는 이전 직장에 잠깐 있었는데 그때 네.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저 없습니다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있었어요. 네.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유통회사였는데요. 네네. 유통회사에서 명절 되면은
판촉을 딱 거는 거예요. 판촉. 너네가 그렇죠. 팔아라.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1등부터 꼴등까지 순위를 매깁니다. 그걸 팀장이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근데 뭐 누구는 수천만 원 해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첫 직장에다가 사람도 많이 없는데 어디서 팔아오겠어요. 결국에는 뭐 친척들한테 뭐 부탁도 해보지만 제가 그냥 샀거든요. 일정 부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예. 그래서 어떤 실적에 매몰돼 가지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까지 막 넘어서면서 하는 거는 올바른 영업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회사에서 요구한다면은 어느 일정 수준을 요구한다면은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보겠지만 안 되는 거를 해보려고 하면은 무조건 사고가 생겨요. 예. 그분도 아마 제가 그런 사례가 어떻게 끝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뭐 채무에 관련돼서 문제가 생기거나 네. 회사 내부에서도 이슈가 될 가능성이 너무 많고요. 자기가 명확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고 고객의 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보고 난 그 결과는 그냥 나중에 주어지는 것이지 그거를 내가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하게 되면 무조건 문제가 생긴다. 그건 올바른 영업도 아니고 영업직을 준비하는 취준생 입장에서도 그런 접근은 되게 올바르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이 이제 실적 압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을 그을 필요는 있겠네요. 네, 그렇죠. 나의 노력의 선. 그래서 사실 회사가 저에게 100만 원치를 팔으라고 할 수 있어요. 네네. 그런데 20만 원, 30만 원밖에 못 팔았단 말이에요. 질책을 받을 수 있죠. 근데 그거는 겸허히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요. 네네네. 근데 그 순간의 감정에 절대로 매몰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에는 내가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기 확신, 그리고 노력, 그리고 전략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면 회사에서 100을 해라고 해서 120으로 하겠다라는 목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대한 약속이잖아요. 네네. 내가 30 했으면 다음에는 40, 50 이렇게 늘려나가도 저는 충분히 영업직으로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숫자에만 딱 매몰되면은 네. 영업직구는 한순간에 저는 망가진다고 생각해요. 진짜 제가 해드릴 수 없는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조언인 것 같아요. 예, 스스로 나를 평가를 하는 거니까 회사가 준 숫자는 숫자일 뿐이죠. 또 예, 거기에 목매이다 보면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것 같고요. 사고가 납니다. 네, 자 이제 어느 순간 저희가 벌써 1시간 반이 지났어요. 시간 되게 빨리 가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이 좀 있어서 이 질문만 답변을 드리고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해외 영업 같은 경우 하나만 좀 질문 드릴게요. 내일 최종 면접이래요. 어떤 걸 지금 하루 남았는데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요? 최종 면접일 경우 사실 크게 직무와 상관없이 결국에는 임원 면접이고 인성 면접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성 면접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소서는 100% 200%로 숙지를 하고 어떤 질문이 나올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요. 크게 어려운 질문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이 돼서 솔직하게 준비를 하고 질문이 나올 수 있는 인성 질문 관련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게 제일 무난하다고는 생각됩니다. 크게 실무적인 질문이 나올 거라고는 예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 경험적으로는 본인이 이야기, 본인의 자소서, 본인의 경력을 한 번 더 자세히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첨언을 좀 감사합니다. 드리자면, 보통 실무진 예를 들어서 3차가 있건 4차가 있건 5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보통 중간에 실무진 면접이 끝나고 나서 최종 면접은요, 보통 여기까지 올라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다 실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실력에 대한 부분은 검증을 많이 안 합니다. 왜냐면 이분들 이미 팀장급들을 다 실력 검증받고 올라왔는데 오너분들이 다시 한번 그걸 검증한다라면은 자체 내 그 팀장분들을 의심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보다도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이 사람들이 나랑 대화를 했을 때 얼마나 내 말을 잘 알아듣고 대화를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업무에 오더를 줬을 때 내가 데리고 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그 대화 맥락과 요구하는 거에 간결하고 짧게 대답하는 것들이 아마 더 큰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마지막에 보통 면접을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하실 말씀들 있으세요? 라는 질문을 항상 꼭 던집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에 떨어지더라도 다음에 다시 붙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오늘 여기서 떨어진다면은 어떤 것 때문에 떨어졌는지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라고 그 자리에서라도 하나라도 더 얻어가시길 좀 붙으시면 가장 좋겠지만 얻어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만약 그 상황에서 근데 사실은 자세가 조금 안 좋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순간적으로 뭐 순발력이 돼서 사실은 제가 어제 다쳐서 좀 아파서 이렇게 앉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든지 해서 내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점수들을요 0점 플러스는 못 되더라도 다시 원점으로 돌려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좋은 시간 가져봤고요. 오늘 어느 때보다 또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조언들을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업준비생들이 특히나 힘들어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현직자 선배로서 간단하게 힘내는 응원의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예. 네, 제 말이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영업 직구는, 특히 문과생들, 그리고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정말 저 역시도 오랜 기간 동안 취업 준비를 하면서 참 힘들었었는데, 차근차근 준비해가고, 순간의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더 나은 내일이 있다고 확신하면서 걸어가니까요. 그 터널의 끝에는 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회의 빛을 꼭 잡으시고 취업에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영업은요, 혼자 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주위를 항상 가다가 주위를 다 둘러봐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의사나 아니면 변호사라고 가정을 하면 제가 좀 좋은 직급이죠. 네, 그 가정을 하면 제가 있는 이유가 저한테 많이 의뢰를 해주고 있는 그런 주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런 그런 고객님들이 안 계시면 저라는 건 존재 자체가 없고요. 그 저라는 가치도 같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무슨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다 그래서 연간 매출 몇 억을 올렸다라고 해서 난 잘났다가 아니라 내 주변을 바라보고 좀 만약에 좀 실적이 안 좋은 친구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실적은 좀 나눠주든지 그렇게 해서 같이 가게 되면요. 언젠간 그분들이 저에게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하시는 게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힘드시겠지만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누구에게나 각자의 자리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취준생 당시에 상반기 때 무려 60개 넘는 자소서를 제출을 해봤습니다. 그런 저도 자리를 찾았기 때문에 크게 한 가지 직군에 빠지지 마시고 다양하게 한번 경험을 해주고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시면서 다양하게 넣어보시고 누구에게나 각자의 자리가 있다면 일단 좀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오늘 저도 매우 유익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정말 꿀이 떨어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 직무 토큰 콘서트가 언제 하는지 궁금하시다는 질문 많으신데요. 하단 링크에 일자리 박람회 홈페이지 꼭 방문하셔서 일자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회원 가입하시고 지원하시면요.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채용을 하고 있어요. 그거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